네, 안녕하세요. 담록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내일이 선거날이네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여러분, 선거,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랜만에 화이트보드에 이 칠판으로 어떠한 제 이야기나 어떠한 철학 또는 캘리그라피에 대한 생각 또는 사군자 문인화에 대한 생각, 스몰 캘리그라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를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로 스몰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 또는 스몰 캘리그라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스몰 캘리그라피. 자, 스몰 캘리그라피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스몰이 붙어 있어서 혹시 그림 중심의 캘리그라피인가? 생각하기도 해요. 네, 스몰 캘리그라피는 그림 중심일 수도 있고 또 글씨 중심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혼합해서 캘리그라피의 작품을 우리가 스몰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제가 스몰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캘리그라피가 한참 캘리그라피가 대중적으로 상업적인 어떤 그 쓰임이 많이 있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캘리그라피가 어떤 작품의 세계로 충분히 통할 수가 있고 작품의 영역으로 충분히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캘리그라피는 글씨 중심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글씨 중심의 세계에서 과감히 글씨와 그림, 그 다음에 시,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합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철학 또는 감성 또는 감정 또는 인문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몰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으로 정하게 됐어요. 앞에 스몰이 붙어져 있는 거는 캘리그라피 스모크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앞에 스모크라는 걸 붙이면 좀 더 범용한 통상적인 우리의 언어로, 범용 언어로 대중들한테 편하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올리는 많은 캘리그라피 작품들 중에서 스몰 캘리그라피 해서 해시태그에서 스몰 캘리그라피를 하면 대부분이 그림 중심으로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사람들은 그림에 많이 공감을 하고 또 뭔가 이미지적인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70% 이상은 그림 중심, 이 그림 중심의 이 작품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몰 캘리그라피 하면 그림 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해고, 글씨가 주가 되든 또는 그림이 주가 되든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스몰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스몰 캘리그라피를 창시하고 그 다음에 스몰 캘리그라피 협회를 만들어서 우리 많은 지도자들과 전국의 우리 회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글씨와 그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와 그림의 조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스몰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 책 소개를 하나 해볼까 해요. 이 책은 단묵 글씨 심화과정 체본집이에요. 우리가 단묵은 제 아우고, 우리 캘리그라피를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체본 중심으로 따라 써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 노트예요. 그래서 보면 직선체, 직선 리듬, 곡선, 곡선 리듬, 흘림, 아이, 노트, 응용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쭉 직선체와 그 다음에 쭉 곡선체 쭉 흘러가서 노트체까지 쭉 흘러서 우리가 따라서 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A4 정도의 사이즈인데 이거를 1.5배 사이즈로 화선지에 글씨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이 체본집이 필요하면 댓글 올려주시고 저에게 따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따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잠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제가 퍼포먼스 할 때 나무체를 개발하고 나무체를 발표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 오픈식 때 촬영한 겁니다. 자, 저는 자연을 닮은 글씨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자, 자연을 닮은 글씨를 설명하고 있어요. 서해 운필 중에 자, 가까이 볼게요. 자, 서해 운필 캘리그라피 재해석, 직선과 곡선 응용, 자연을 닮은 글씨를 연구합니다. 서해의 역사를 관통하는 방필과 원필, 그리고 그 운필을 중심으로 서해의 운필 캘리그라피를 재해석하고 수묵의 기법을 탐구하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부터의 사생을 통해서 인문학적 고찰을 통한 인문학적 사이 고찰이에요. 사이는 뜻, 이야기, 철학을 의미합니다. 이런 네 가지를 통해서 자연을 닮은 글씨를 연구합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자연을 닮은 글씨를 어떤 철학으로 캘리그라피를 쓸까, 그런 거에 대한 정리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서해에는 방필의 요소, 그 다음에 원필의 요소, 방필, 원필, 이건 둥글 원자예요. 자, 방필의 요소, 둥글 원필의 요소가 있어요. 방필은 각이지고, 그 다음에 직선, 한마디로 운필을 방향으로 직접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방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과 해서체의 운필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시작과 마무리에 집중된 각이진 형태를 방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필은 시작과 마무리를 곡선의 형태로 운필하는 것을 원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서해의 기원인 가장 중요한 방필과 원필의 요소를 가지고 저는 재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재해석은 캘리그라피의 세계관을 서해의 재해석을 통해서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방필은 직선적인 운필을 제가 직선체로 명명을 했고, 그 다음에 원필의 요소들 중에 행위, 바로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필을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우리가 하는 거를 이제 곡선체로 만들었죠.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 좀 더 쉽게 직선과 곡선을 운필을 가지고 우리가 캘리그라피를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의 운필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수묵의 기법,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의 사생, 인문학적 사이 고찰을 통해서 자연을 닮은 글씨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자연을 닮은 글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시작이 반입니다. 쉽지 않은 이러한 이론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꼭 한번 유튜브에 한번 꼭 한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방필의 요소를 가지고 직선, 그리고 원필의 요소를 가지고 곡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자, 수묵의 기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묵의 기법. 자, 수묵의 기법은 우리가 난초나 매화, 대나무, 이러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떤 운필의 기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초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러한 식에서, 우리가 이 운필을 가지고 어떻게 글씨에 응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 나무 등골에 대한 표현, 그리고 나무 가지가 나오는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기법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제가 나무채 같은 경우에 매화를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연으로부터의 사생. 자, 이 사생은 우리가 사생대회 많이 나갔죠, 초등학교 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어떠한 자연의 대상을 가지고 자기가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나뭇가지가 어떻게 생겼다. 연꽃을 보니 어떤 느낌이다. 그림에서 머물지 말고 그림을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실제 그 대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통해서 나의 운필이 맞을까? 그리고 그것을 글씨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떤 서체가 나올까? 어떤 서체가 그 그림의 대상에 어울릴까?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생이라고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인문학 사이를 통한 고찰을 통해서 완성을 해요. 이 인문학적인 사이 고찰은 무엇이냐? 인문학은 결국은 주관적인 자기만의 해석이 필요해요. 이 주관적인 자기만의 해석이 설득이 있어요.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바로 대중과 소통을 통해서 그 말이 맞다. 당신의 결례가 옳다, 맞다 라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만의 주관적인 해석, 그것이 대중과 공감하느냐, 이 모든 걸 가지고 저는 자연을 닮은 글씨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을 닮은입니다. 자연을 닮은 글씨. 그래서 제가 자연을 닮은 글씨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풀잎채 또는 풀꽃채 또는 나무채 또는 연꽃채 또는 대나무채, 물결채, 이러한 등등을 연구를 하고 작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 가볍게 스무 캘리그라피에 대한 소개와 저의 철학인 자연을 닮은 글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그 다음 진도를 우리가 캘리그라피에서 중요한 어떤 조형적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단목입니다. 안녕.